위에서 언급한 이런 이론들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복잡한 이야기 같겠지만은 사실 철학과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잘 알지는 못하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철학이라는 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식론적인 접근에서의 인간의 지식이고 두 번째로는 존재론적인 접근에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은 뭐냐면은 안다는 거죠. 인식하면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세상을 인지를 하고 그로써 세상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 지식의 본질이 어떤가에 대한 공부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 그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혹은 간접적인 경험으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의 존재가 실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부가 존재론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예요. 그죠? 마인드 혹은 뭐 뇌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죠? 책상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책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느끼고 인식해서 그 책상을 이쪽 내 마인드에 보고 인지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인지하게 됨으로써 안다는 거. 안다는 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명사형으로 우리가 knowledge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아무튼 안다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다는 게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인식이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위에 안다는 거 이렇게 했을 적에 과연 머릿속에 있는 요 책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이 책상과 같은 것임을 증명하라 라고 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요 책상이 무슨 소리야? 내가 본 요 책상이지 라고 하는 게 뭐 당연한 듯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증명해 보자 이러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인드가 아니라 여기에 엔트는 뭐죠? 개미입니다. 그죠? 개미의 마인드가 있어요. 혹은 개미의 인지 구조가 있죠. 그죠? 혹은 개미의 어떤 감각기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책상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떠올리는 만들어지는 이 무엇인가는 그죠? 과연 이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른 과학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엔트는 진실을 보지 않는 걸까요? 엔트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진실이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비약을 해서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는 아닐 수 있지만은 인간 이상의 것이 있다고. 그죠? 뭐 이게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전지자. 그죠? 신 전지자, 전지전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전지전능한 신의 마인드가 보는 이 책상과 그죠? 이 책상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죠?
이 책상과 이 책상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허구이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허구이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신과의 관계가 이렇다고 하면 아니 신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가정이니까 인간과 개미와의 관계가 안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상위 계층의 어떤 다른 것들이 안다는 게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본 인지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이 책상에 대한 논리지가 기반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지론적인 접근 이러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성,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실제를 알고 있는 그것인가 라는 그런 확신성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림이 지어졌는데 있죠? 마인드, 우리 뇌 구조, 뇌를 인식된 이 책상이 그죠? 진짜 밖에 있는 이 책상과 같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여기 이 감각기관이 그죠? 완벽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미의 예에서 본 것처럼 이 완벽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인식론적인 지식의 완전성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또 다른 예가 아니라 두 번째 존재한다는 것. 인식론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경험한 혹은 내가 안다고 느낀 요것이 밖에 있는 이 실체와 이 존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확신이 안 선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존재에 대한 그죠? 물음도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사유죠. 그죠? 사유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일반화해서 플라톤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게요. 플라톤은 우리가 뭘로 유명하죠?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으로 유명합니다. 이데아 사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이 세상에 실체는 책상, 그러면 이 책상은 그죠? 아이디어란 책상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책상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책상은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책상을 모사하는 모사품들이에요. 그죠? 모사품. 그죠? 그래서 데스크 1, 데스크 2, 데스크 3, 데스크 4.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책상들. 그래서 이 책상들을 보면은 이런 모사품들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책상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찌그러진 책상이든 뭐든 이런 책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데아에 있는 이 책상의 실체를 직접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그죠? 대화. 그죠? 혹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이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대화론, 그런 것들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살펴보면은 플라톤은 세상에 실제하는 책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죠? 요 책상과 전혀 다른 것, 그리고 책상이라는 본질은 절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존재론적인 책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인식론적인 책상은 실제 책상과 다른 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또 다른 예로는 경험주의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경험론, 경험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과는 좀 다른 것이죠. 경험주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경험주의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누가 있냐면은 로크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후대에 약간 나이가 조금 더 젊은 사람으로서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경험주의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륙 프랑스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러죠? 이성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대륙의 이성주의와 섬나라의 경험주의가 만나서 근대 과학의 기초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과학이라는 게 뭐죠? 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험주의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학은 아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처럼 불완전하지가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경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한 것을 이성적인 논리적인 방법으로 조합을 해서 완벽한 실제하는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험주의자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 마인드에 있는 책상은요, 그죠? 여기 있는 책상은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는 책상과 다를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인지한 이 책상은 바로 실제 존재하는 이 책상과 같은 것일 뿐더러, 이 존재한다는 이거에 대한 회의나 의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는 다르게 이런 확신성에 기반해 가지고서 안다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의 경험주의자였던 여기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타블라 라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요거는 석회판 이런 뜻, 그죠? 석회판이란 뜻인데, 요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경험함으로써 요런 책상에 대한 것을 처음에 태어날 적엔 백지장 같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석회판이었는데, 경험을 함으로써 책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험을 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해서 인간의 지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학은 경험주의 사조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자 1, 경험자 2, 경험자 3, 경험자 4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제는, 그죠? 요 실제는 존재한다는 리얼리티죠. 그죠? 요 리얼리티는 모두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그죠? 그리고 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1이라는 사람이 실제를 경험한 것을 잘 기록하고 정리를 해두면은, 그러면 2도 그 기록한 대로 실제를 경험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
똑같은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21세기인데 과학과 관련된 학문을 하는 우리 아주대학교의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데 가면 무엇을 쓰죠? 실험일지를 씁니다. 그죠? 실험일지는 뭐죠? 바로 잘 기록하고 정리해 놓은 실제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경험하면 똑같은 것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따라서 경험주의는 과학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과학은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사회과학이 사회를 경험하고 사회에 대해서, 요게 사회죠. 그죠? 요 사회라는 실제를 경험하고 기록한 것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사회라는 실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험일지와 같은 것이지만 더 체계적이고 굉장한 파급력, 영향력을 갖는 예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연구 저널이죠. 그죠? 연구 저널이 과학 저널을 이야기합니다. 과학 저널. 과학 저널은 여러분들 네이처지 혹은 사이언스지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죠? A라는 과학자가 경험하고 알아낸 그런 진실, 그죠? 리얼리티 원 이런 것들을 과학 저널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식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과학으로 얻은 지식은 일반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